Sing that shit. Shit. 이상해집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피곤한 건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는 늘 아직도 힘든 이야기예요. 새벽을 지배하는 남자, 페도라를 사랑하는 남자 예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여러분 올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올해 새벽 기상을 시작한 것을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나요? 보통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들을 실행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종종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의지가 부족해. 의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지를 강한 정신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의지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대요. 많이 사용하면 고갈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지라는 것은 성격에 따라 무한정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이 쓰면 지치는 근육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큰일을 하는 데는 영화에서처럼 막 불굴의 의지, 무한정의 의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지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집중력을 높이는 4가지 방법입니다. 책 디버크를 참고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몰두하는 시간을 따로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바빠요. 일과가 끝나서 집에 가서도 회사에서 했었던 일이라던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시간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성과가 나질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의 뇌에 적합한 행동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도의 에너지가 필요할 때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축구선수 손흥민 아시죠? 그리고 박지성 아시죠? 손흥민은 스프린터입니다. 반면에 박지성은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그라운드를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선수로 유명했던 선수가 박지성입니다. 만약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박지성 선수처럼 계속해서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모자라서 골을 못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골을 넣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렇듯이 의지를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집중력을 올리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게 되면은요 5시부터 7시 사이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출근이 가능해집니다. 출근 안 하시고 집에 계시는 분들도 중요한 일을 5시에서 7시 사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에는 업무의 집중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이미 중요한 일이 하나가 처리가 됐으니까요. 혹시라도 집중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4시 반으로 자기 기상 시간을 좀 땡겨보면 됩니다. 사실 모든 업무를 내려놓고 그냥 어딘가에 가서 집중을 하는 것, 여행을 가서 집중해도 좋고 집에서도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오랜 시간을 집중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좋을 수가 있어요. 현실적이지 않죠? 우리는 어쨌든지 일과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을 채택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2번째입니다. 일단 일과가 끝나면 신경을 꺼야 돼요. 뭐 회사에서도 그러죠. 일과가 끝나더라도 회사 일에 신경을 써야 돼. 그렇게 안 하면 게으르다던가 일을 안 한다던가 좀 핀잔을 많이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하면 휴양이나 방탕 혹은 죄악이 아니에요. 두뇌에 필수적인 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결핍되면은 비타민 D가 결핍되는 것처럼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피상적인 일들, 흘러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시간이 곧 여러분의 성과예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단순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은요, 혹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요, 그때는 반드시 꾸준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식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일과 후에 하는 일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획적 수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실력을 체계적으로 향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더 잘하려면은 계획적 수련이 반드시 필요해요. 제가 배우가 된다던가 혹은 말을 잘하고 싶다 혹은 보이스 트레이닝을 한다 이런 것들이 계획적 수련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계획적 수련을 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한계가 있다네요. 저 같은 초보자에 대해서는 1시간, 숙련자가 되면 최대 4시간 정도, 이것이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한계예요. 결국 일과 시간이 지나서 하는 일들은 계획적 수련의 범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차단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자의간익 효과라는 것은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일과가 끝난 후에는 스스로 차단 완료를 외쳐야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실행하시다 보면은 몰입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더 필요한 일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하고 연장선에 있습니다. 무료함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전에는 스포츠 선수들의 불굴의 의지를 상당히 중요시했었죠. 어깨가 부스러지도록 공을 던지지 않으면 선수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죠? 어깨 근육이 사용할수록 소모되는 소모품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지금의 야구 선수들의 어깨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모품이니까요. 오래 써야 되잖아요. 이처럼 의지라는 것은 근육처럼 단련되어야지만 강해지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통찰이라는 것은 더 깊이 생각하겠다는 일시적인 경향이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집중력을 기르는 행위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산만함에 의존하는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요, 집중력을 기르기가 어렵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 있는 현대인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네요. 두뇌가 멀티태스킹과 같은 즉각적인 산만함에 익숙해지게 되면요, 집중하고 싶을 때도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망가진 상태로 두뇌가 변합니다. 그래서 약 30분가량 인터넷도 휴대폰도 없는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과 휴대폰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하나의 과제에 몰입하는 것은 더욱더 쉬워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명상입니다. 명상. 말이 필요 없어요. 늘 강조하지만 명상이나 기도는 무조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 52시간 근무 얘기가 한창 나오죠.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산업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는 주 40시간도 벅차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살펴봤는데 잠재력을 끄집어내려면요, 오랜 시간 집중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종종 다른 곳에 정신을 팔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일과들도 많이 있죠. 이런 작업들을 피상적 작업이라고 합니다. 피상적 작업이라 하면 새로운 가치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요, 따라하기도 쉬운 일들입니다. 한마디로 건성으로 처리하는 질 낮은 작업이란 뜻이죠.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이러한 법칙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일가에서 피상적 작업을 냉정하게 파악한 다음에 이것을 최소화하고요, 가장 중요한 목표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과가 잘 나옵니다. 피상적 작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피상적 작업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몰입을 위한 네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중요한 일들을 배치시키고 오후 시간에는 피상적 작업을 몰아넣는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방식은 이 책 딥워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책에 있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을 자꾸만 개발할 수 있게 되거든요. 먼저 시간을, 즉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내가 하는 업무 중에 피상적 작업을 찾아 나가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조금씩 본인의 삶에 적응을 해보시면서 내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페도라TV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선의 선택으로 최고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